김건희 집사 게이트 수사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기업 투자금이 김건희 집사 회사로 넘어갈 때 개입한 사모펀드는 다른 사람이 100% 지분을 가졌던 회사라고 그동안 해명해 왔지만 저희 취재 결과 특검은 회사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적이 없고 주인은 계속 집사 김예성 씨였다는 단서를 잡았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김 씨는 부인의 출국 금지를 풀어주면 조사를 받겠다고 하지만 특검은 협의 대상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3년 기업들은 김예성 씨가 설립부터 관여한 IMS 모빌리티에 18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중 46억 원은 김 씨 회사로 지목된 이노베스트 코리아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김 씨가 김건희 여사 집사로 불려온 만큼 특검은 집사 게이트라 부르며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46억 원이 건너갈 때 통로 역할을 한 사모펀드는 김 씨와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거래 당시 기업인 윤모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였다며 김예성과 무관한 법인이라는 자료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은 애초에 윤 씨에게는 지분이 넘어갔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윤 씨도 특검 조사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고 지분과도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회사 이사였던 김 씨의 부인 정모 씨도 특검에 나와 남편 김 씨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6억 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남편이 처분해 잘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사모펀드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 김 씨는 부인의 출국 금지를 풀어주면 귀국해 특검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부인의 출국 금지 해제는 협의한 적도 없고 협의 대상도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의 이면을 파헤치는 공장, 정치공장입니다. 대통령의 부인을 누나라 부르던 남자, 그림자처럼 그녀의 모든 것을 관리했던 남자, 세간에서 형제의 집사라 불리던 김예성 씨가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그의 죄목은 33억 원대 횡령.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부패 피라미드 꼭지점에 불과합니다. 오늘 정치공장은 김예성을 움직이고 대한민국 대기업들을 벌벌 떨게 만든 검은 돈의 진짜 주인을 고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사 게이트의 본질은 단순 횡령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 어떻게 시장을 유린하고 사유화된 국정이 어떻게 기업의 팔을 비트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사건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본 잠식 상태에 있던 김예성의 회사 IMS 모빌리티, 곧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이 회사에 어느 날 갑자기 184억 원이란 거액의 투자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투자자는 카카오 모빌리티, 효송, 키움증권, 심지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국책은행, 산업은행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식적인 투자라고 보십니까? 한 증권사 관계자는 부채 1,000억이 넘는 기업에 공기업이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손해볼 줄 알면서도, 아니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계약까지 맺어가며 그들은 왜 이런 수상한 베팅을 해야만 했을까요? 정답은 투자의 시점에 있습니다. 카카오는 콜 몰아주기로 과징금을 맞고 금감원 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효성은 공정의 칼날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키움증권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들은 IMS 모빌리티의 미래가 아닌 그 회사 뒤에 있는 김건희라는 권력의 미래에 투자한 것입니다. 오너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김건희의 집사에게 거액의 보험료를 상납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184억 원은 김예성을 통해 다시 김건희에게 흘러들어갔을 것이라는 게 특검의 시선입니다. 허위 용역 계약, 배우자 가짜 월급 등 온갖 방식으로 빼돌려진 검은 돈의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였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이 부를 축적하는 방식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이 모든 범죄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1심 판결문은 김건희 이름을 37번을 언급하며 그녀의 계좌가 시세 조정의 핵심 도구였음을 명시했습니다. 작전 세력이 마음대로 주식을 팔자 먹은 게 없다고 대판 싸웠다는 문자 메시지는 그녀가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작전의 세세한 내용까지 파악하고 개입한 공범임을 증명합니다. 집사 게이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확장판입니다. 작전의 스케일이 코스닥 시장에서 대한민국 전체로 커졌을 뿐입니다.
이제 김혜성의 입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구속된 그는 더 이상 김건희를 위해 모든 것을 짊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아내까지 공범으로 엮인 상황에서 그는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사실 김건희의 돈이다라고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패 왕국의 금고지기가 이제 모든 비밀을 폭로할 내부 고발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줄리라는 과거, 허위 이력과 표절 논문으로 쌓아올린 가짜 인생, 아크로비스타 전세 사기 의혹까지,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 부인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저지른 집사 게이트까지, 이 모든 의혹의 퍼즐은 하나의 그림, 바로 김건희란 이름으로 완성됩니다. 심지어 그녀의 계부가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 사람을 모았다는 끔찍한 녹취까지 공개된 상황입니다. 부패를 넘어 이젠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황제의 집사를 내세워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부패 카르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력의 사유화와 국정농단에 대한 여러분의 분노와 날카로운 비판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 정치공장은 언제나 국민의 편에서 진실을 외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정치공장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욱 날카롭고 더욱 집요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또 김예성 이야기를 다뤄봐야 되는데요. 네. 김예성 보유자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김예성 보유자. 원조. 예, 원조야. 아무도 관심 안 가졌어. 뉴스타파에서 보도했을 때 아무도 관심 안 갖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세상이 알아야 된다고 해서 모셔서 매불쇼에서 다뤘거든. 네. 그때도 다 관심 안 갖더라고. 근데 이걸 특검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심인보 기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래도 다행이야. 심인보가 있었으니까 네. 대단함. 나올 때마다 칭찬을 해주셔서 좀 송구한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의 뇌물성 투자를 받아서 46억을 챙긴 다음 김건희와 나눠 쓴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예성이 도망갔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예성이가 김건희가 구속되는 시점에 돌아온다. 이것을 두고 김예성이가 이제 진실을 말할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가졌던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나 그건 버리셔야 됩니다. 김예성이는요 모든 것을 다 거짓으로 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대한민국 언론사하고 엄청나게 또 인터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KBS랑도 하고 한국일보랑도 하고 동아일보, 맞아요. 하고 동아일보. 엄청나게 했어. 내가 다 봤어.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는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근데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 거짓말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잖아. 보통 거짓말. 그렇죠. 네. 근데 김예성의 거짓말은 김건희를 살리기 위한 거짓말처럼 보이더라고 나는. 그리고 김건희의 냄새가 많이 나는 대목들이 나와요. 아, 그래요? 그 몇 부분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김건희 변호인이 이번에 구속 심사 받을 때 했던 표현이 화제가 된 게 있어요. 화무11홍이라고. 예, 그거 좀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무 11홍. 현재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던 꽃은 다 떨어졌습니다. 요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네. 그런데 김예성이가 KBS 인터뷰를 하는데 화무 11홍 얘기를 또 해. 그래요? 이거 근데 아무도 관심 안 갖더라고. 이 부분 주목 안 하던데 그 부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자, KBS가 IMS 설립과 투자 등 관련해서 김건희를 관계자들에게 소개해 준 일이 없었느냐라고 물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김예성의 답이 인기도 없는 정부에 누가 뭐 소개를 받으려고 하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불문율 같은 말이다. 절대 근처에 가지 않는다. 떨어지는 곳 가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똑같이 근데 얘기를 똑같이 했네. 얘기했고 똑같은 날 얘기했어.
똑같은 날. 오, 이상하다. 그러니까 김건희하고 그렇죠. 뭔가 말을 다 맞추고 온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의심해요. 맞아요. 예. 아니 그 김예성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가능성이야 충분히 있는 일인데 네. 사실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사실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뭐 김예성 측과 뭐 김건희 변호인 측에 뭐 연락이 있었다든가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당연히 나와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준비를 많이 해서 그 본인의 어떤 그 혐의를 가볍게 하고 또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좀 벗겨주고 싶은 네. 그런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언론들하고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보이죠. 예, 예. 네. 아마 이 지금 했던 발언에 맞춰서 다른 증거들도 많이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예.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예. 최은순하고 김예성은 장고 증명 위조를 해가지고 처벌 받았는데 네. 김건희는 처벌 안 받았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거 관련해 갖고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또 김예성이가 KBS 인터뷰하면서 장고 증명 위조와 관련해서 김건희는 아예 몰랐던 것처럼 또 인터뷰를 해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래요. 그러니까 집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배경에 김건희 일가 일을 도와준다는 것 때문인데 사실이냐고 묻거든요. 김예성이 과거에 친분 관계 있었던 건 맞다. 2018년도에 이제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할 때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그 장모 증명서 위조 사건이 언급되고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그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김건희가 전화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역정을 냈는데 그 역정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는 어떻게 금융기관에서 근무했다면서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정의사도 네, 그때 이후로는 관계도 소원해지고 연락도 그렇게 서로 이렇게 이렇게 연락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완전 거짓말이죠. 완전히 김건희 실드죠. 2018년에 연락을 끊었다는 거야. 그 사건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근데 김예성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어요. 맞네, 맞네. 참석했어 김예성이. 네. 야. 아니 왜 이 긴박한 상황에 김예성은 지금 죽고 사는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왜 김건희 실드를 치냐고. 말이 안 맞잖아. 오히려 나를 혼쭐을 내더라. 왜? 정예사도처럼 말이 되냐? 나는 이거 이 말 맞췄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상하네. 이상합니다. 자 그리고 IMS 모빌리티의 수상한 투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실이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서까지 작성했고 무마시켰다라는 것을 시민부 기자가 보도를 했었어요. 네. 보도를 했었어. 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또 이번 인터뷰 내용 중에 나오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2018년도 이후에 관계가 단절됐다고 했는데 여사 신분 전후로 연락한 적 없었습니까? 그 제가 인베스트에서 지분 처분해가지고요 46억을 벌었을 때인데 아마 제가 김건희랑 친분이 있어서 감시 대상이었나 봅니다. 그때 김건희 여사께서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무슨 돈 벌었다는 소문이 들린다고 하는데 거기서 연락 오면 가서 조사를 받으라. 여기가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실입니다. 네, 최강욱이 이랬던 예. 거. 그렇게 하고 김건희가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직 비서관실에서 자기가 조사를 받았다. 이게 무슨 정의의 사도처럼. 그러니까 인터뷰 얘는- 내용이 이래요 진짜.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싶은 거야. 김건희는 정의의 사도다. 그리고 김건희는 이 46억하고 전혀 관련 없는 그렇죠. 사람이다. 와. 46억을 얘가 갖고 있구나. 얘가 누구죠? 김예성이. 김예성. 예. 김예성이. 그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6억의 행방. 지금 일단은 그 본인의 인터뷰에서는 조영탁한테 준 것 같은데. 예, 조용탁한테 24억 줬다. 예. 왜냐하면 그때 이제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글쎄, 회사에 넣었다고 네, 그랬죠. 자기가 이제 그 돈을 받아서 나오는 게 미안해가지고 줬다. 근데 그러면 이상하죠.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투자를 받을 때 왜 구주 매출을 해줍니까? 그냥 다 신주 발행을 하면 184억이 전부 회사로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본인이 굳이 구주 매출을 해서 팔아서. 46억을 팔아놓고 주식을 팔아놓고 그게 또 나오는 게 미안해서 조용탁한테 돈을 빌려줬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일단 하나의 말이 안 되죠, 근데 네, 사실. 모순이죠. 예. 모순이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조용탁 대표가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썼나?
그건 또 아니죠. 회사에 빌려준 게 아니라 조영탁 대표 개인에게 개인한테 빌려준 줬다. 거니까 네. 회사와 그 대표 사이에 돈이 오가려면 또 절차가 있어야 되는 있어야 거잖아요. 되는 가지금, 가수금. 예, 가수금 형태로.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간 흔적은 일단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돈은 어쨌든 본인은 회사가 어려워서 조영탁한테 빌려줬다고 하지만 조영탁 개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영탁 개인이 그것을 본인이 가지려고 가졌나? 아니면 조영탁도 종착지가 아니라 경유지인가?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보관인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구속되니까 휘파람 나오는 거라니까. 이런 사람 많다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지 조영탁은 계속 나는 김예성도 안 친하고 예. 이게 절연했고 어. 김건희도 모르고 윤석열 모른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이거는 내 거다. 이 돈은 내 거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중요해요. 그 김예성 관련해서 예. 뭐 혹시 뭐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좀 여러 가지 덧붙여주시죠. 포인트들이 네, 있는데 포인트. 이를테면 방금 말씀하신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이제 조사 받아라라고 이제 김건희가 얘기했다는 부분은 그건 이제 여기 최강욱 전 비서관님이 계시지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조사하는 내용을 여자가 영부인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있죠? 알아? 알아서는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그렇지. 특히 이 사건은 그러네. 만약에 이 의혹을 조사했다면 김건희도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조사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수사 대상한테 조사 대상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보고가 들어간 거죠.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엄정하고 정말 사실관계에 따라서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어쨌든 김건희 여사한테 김건희 씨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고 네. 이거를 무마하라고 이제 알려준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가 김혜성한테 전화를 걸어서 너 한번 뭐 그런 말은 없지만 anyway 형식적으로 조사 한번 받아야 될 것 같다. 형식적으로는 제가 넣은 말이에요. 예, 예. 받아야 할 것 같다. 이러고 이제 그 퉁치고 끝난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취재한 그 제보자에 따르면 그 제보자의 말은 이게 이제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서 덮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사실을 이제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인지한 시점이 23년 말에서 24년 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보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정말로 제 할 일을 했는가, 제대로 했는가. 이 부분도 사실은 저는 수사 대상. 예, 수사를 할 만한 일이다. 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이거를 다 조사를 했고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지금이라도 이 관련해서 수사를 하면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고 어떤 식으로 덮였고 어떤 식으로 무마가 됐는지 알 수 있나요? 법대로 하면은 그 문서가 남아 있어야 되죠. 그건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그거는 함부로 없앨 수 없는 거예요. 보고서를 네. 만들어서 보고를 했다 그러면. 네. 그러면 말씀 전에도 나오잖아요.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해가지고 뭐 자료를 확보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거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의지만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만 있다면 그 보고서를 폐기 처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당시에. 그 안에서 그래요? 보는 게 불법적으로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윤석열은 또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물리적으로 없었을 그건 가능성이 어렵진 높은데 않- 그래서 제가 아까 아. 법대로라면 그게 남아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요. 그건 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없애는 거는. 그걸 찢어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하지만 누가 불법이죠, 얘기를 안 해서 불법. 예. 그러니까 불법인데. 불법이지. 이게 그 이시원이가 공직기관 비서관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없앨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의 정부 같으면 그거를 그냥 종이로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서버에 다 남는단 말이에요, 자료가. 그러니까요. 근데 얘네들은 대검에 있을 때도 채널A 사건 터지니까 대검 서버도 지운 놈들인데 예, 용산 대통령실 그게 참 윤석열 대통령실의 기록 관리가 또 거의 역대 정부 중에 가장 최악이라는 얘기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않네. 거예요. 예. 틀림없이. 솔직히 말하면 없겠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인터뷰 보면서 굉장히 조금 의아했던 포인트가 굳이 김건희가 전화를 했다라는 건 밝혔어요. 근데 그 전화를 했다는 그 기록이 뭐 특검이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어요. 예, 처음 예. 나온 얘기예요. 처음 나온 얘기. 근데 굳이 이거는 왜 밝혔을까? 그러니까 지발절인 거죠. 김건희 전화기가 뭐 비화폰도 확보됐다, 전화기도 압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스토리는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통화 내용 나오면은 후달릴 거 아니에요. 조사 받을 때. 뭐 한 거야? 이거 무슨 얘기 한 거야? 할 거를 미리 지금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짚을 포인트 예. 있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요건 뭐 작은 게 하나 있고 큰 게 하나가 있는데 작은 부분은 본인이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의 임원들, 저희가 이제 지목했던 임원들 있잖아요. 그 카카오 모빌리티 내부에서
이 투자 결정을 강행하도록 네. 했던 인물들 네. 전 CFO 이모 씨, 네. 투자총괄 배모 씨 네. 이분들의 이름을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네. 아, 그 사람들하고 친분이 있는 건 맞다. 음. 그 부분도 이제 그 지목된 카카오 모빌리티 내부에 있는 제보자들이 지목한 이 사람들과 김예성 씨의 친분은 보통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매우 정기적으로 만나서 뭐 술을 먹든가 아니면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쓸만한 곳에 가서 향응을 즐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들도 이제 노출될 거라고 본 거죠. 카카오 모빌리티의 법인카드나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하면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과의 친분을 부인할 수 인정한 없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네. 지금 아주 큰 논리로 보면 지금 김혜성 씨도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아니 이 비마이카라는 회사가 네. 얼마나 좋은 회사인데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뭐 예비 유니콘으로도 선정이 됐다. 맞아요. 이 회사가 강조하더라고요. 예. 그거 강조 많이 합니다. 예.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요 매불쇼에 나와서 제가 비슷한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 비마이카 IMS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에 받았던 여러 투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빌렸어서 돈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특검과 이 김혜성 조영탁 사이에 큰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김혜성 조영탁은 계속해서 그걸 내밀 거예요. 봐라,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전에도 이렇게 신용이 좋아서 돈도 잘 빌리고 예비 유니콘도 선정이 되고 저 투자도 많이 받았다. 네. 그럼 특검은 이제 그걸 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직 이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엊그제 오늘 보도 나온 이제 산업은행 투자 같은 경우에 네. 뭐 2020년도의 일인데 검찰총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네. 그러면 대통령 윤석열, 영부인 김건희가 아니라 검찰총장 윤석열 그리고 그 부인 김건희가 여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네. 것까지 특검이 나가야 네. 사실은 이 큰 틀에서 그렇죠. 이 논리를 깰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앞부분을 앞단을 수사하게 되면 또 엄청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윤석열이 특검 시절에도 여기서 차 빌려주지 않았어요? 출퇴근 차?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SBS 보도가 빌려줬었어. 있었고 특검 때. 그리고 이제 어제 이 인터뷰에서도 또 자기는 그 얘기를 물어보니까 렌트카는 자기는 모른다라고 모른다고 쓱 빼더라고. 예, 해요. 근데 이제 그 이미 확인된 여러 가지 사실들에 의하면 이분이 렌트카 영업을 하고 다녔거든요. 예, 뭐 도이치모터스 가서 차도 땡겨오고 이런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매우 높죠.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 이어드리면 그 부분으로 넘어가면 이제 2013년부터 20년까지 누가 투자를 했고 누가 돈을 빌려줬는지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 나오는 또 기업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 SK 같은 곳이 들어있고요. 근데 SK 이제 최태원 회장도 개인적으로 사법적인 고초를 많이 겪었던 그랬었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오늘 다른 데서 보도가 나왔지만 한국증권금융 같은 곳에서도 여기에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처음에 취재할 때 한국증권금융이 여기 왜 들어갔을까 고민하다가 이 재무제표를 보니까 돈이 이미 사채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한국증권금융이 사채를 빌려줘 놓고 이 돈을 새로 투자를 태워서 투자금으로 사채를 갚게 한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너 나한테 갚을 돈 없지? 내가 투자할 테니까 그걸로 갚아. 이런 모양이 된 거고 오늘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애초에 한국증권금융이 들어갈 때 그럼 그 돈은 왜 들어갔냐? 신한저축은행의 대출금을 빼주려고. 그러니까 신한저축은행이 초반에 비마이카에 굉장히 중요한 많이 들어갔죠. 채권자였어요.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 돈이 이제 계속 이제 갚지 못하고 계속 롤링하면서 계속 왔던 건데 그거를 이제 빼준 게 바로 한국증권금융에서 펀드를 조성해서 네. 그 돈이 들어가면서 신한저축은행은 엑시트를 한 거죠. 그 돈을 갚을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 예. 그러니까 이걸 그 우리가 예. 한국증권금융이 2023년에 184억 투자할 때 50억을 투자했어. 맞습니다. 우리가 그때부터 이상하다 했었어. 그런데 과거에 봤더니 한국증권금융이 IMS 모빌리티가 갖고 있는 빚, 신한저축은행으로부터 갖고 있는 빚 한 600억 정도는 갚을 수 있게 도와줬던 거야. 네.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예. 언제나 나오는 거는 신한저축은행. 네. 와 이거 이상해. 그리고 그 예비 유니콘 자꾸 얘기하는데 예. 저희가 그것도 취재를 했었습니다. 이상하니까. 이미 2022년도에 저희가 그때 황운하 의원실하고 같이 하다가 기사는 안 썼는데 이런 겁니다. 예비 유니콘이 당시 2020년도에 29개 기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 엄청 대단한 건 아니에요. 선정되면 근데 좋은 거예요? 예비 유니콘. 좋은 거죠.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되면 뭐가 어떤 혜택이 있냐면 보증을 서줍니다. 일정 금액에 대해서. 네네네. 보증을 서주고 대출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걸로 아마 한 8, 90억 정도 대출을 일으켰는데 근데 예비 유니콘의 선정 기준을 보니까 1번이 그동안 투자를 많이 받은 회사예요. 그러면 1등이네. 네. 확실하게 네. 그 1등이야. 그러니까 뭐 세 가지 정도 조건이 있는데 어. 뭐 하나는 연매출이 뭐 성장을 해야 되고 하나 뭐 기술 등급이 몇 등급 이상이어야 된다. 근데 1번이 그동안 투자를 뭐 얼마 이상 유치한 회사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예비 유니콘이 선정이 됐고 그 당시에 29개 기업이 선정이 됐는데 사실 그 29개 기업 중에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기업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엄청 대단한 어떤 건 아니었던 거예요. 네. 이 명칭은 그럴듯해서 우리가 엄청 좋은 회사인가 보다 하지만